네, 안녕하세요. HMM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오늘 7월 1일 7월 장이 열리자마자 제가 이 HMM 종목 분석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오늘의 주가 어떠냐고요. 오늘의 주가 제가 썸네일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3%의 급등 나왔다가 이 매물대에 의해서 소폭 조정 받아서 2%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주가 흐름에서 우리 주주분들은 뭘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 상승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을 보면서 손해를 덜 보면서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얘기 드렸었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매도 고민을 왜 하냐? 우리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포지션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 얘기 드렸었잖아요. 제 종목 분석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하시죠. 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본사 이전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는 이 주가 시점에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왜 매도를 들어가서 멀어지려고 하냐고요. 우리 이제 제가 분명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무역협정 운임지수 폭등 온다. 장 초반 이제 반등 시작. 절대 매도 금지. 팔면 땅 치고 후회한다라고 얘기 드렸었다고요. 지금 주가 어떠냐고요. 상승 구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단기적으로 단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 유가가 안정적으로 눌리기 시작하면서 해운사인 이 HMM의 주가가 같이 눌리기 시작했다고요. 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운임지수가 안정화가 될 거다, 운임지수의 폭등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단시한적인 시선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요. 하지만 뭐라고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 자체는 세계에서 시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진 호황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 호황이 된다라는 건 뭐다? 결국에 물동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기가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관세 위협을 한 이유로 처음으로 G7에서 영국과의 무역협정이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협정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캐나다와도 계속해서 협정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도 7월 8일이 다가오면서 이 7월 8일이 뭔가요?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날이 다가올수록 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S&P 500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요. 무역긴장 완화 기대를 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전고점을 뚫고서 사상 최고의 수치를 찍고 있다고요. 한번 봐볼까요? 지수 그래프 어떤지 한번 같이 봐보자고요. 지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S&P 500 어떻게 됐다? 6200포인트 뚫었고 나스닥 어떻게 됐다? 2400포인트 근접하면서 뚫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요. 이러한 사상 최고치가 왜 나오냐? 이 무역협정에 대한 기대감과 이 경기가 호황이 될 거다. 왜냐? 리스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나오는 특징이 뭐다? 결국 해운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가의 청사진이 그려진다고요. 왜? 결국 경기가 호황되고 무역이 늘어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교육하나요? 비행기로 하나요? 아니라고요. 다 배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막대한 물동량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선. 게다가 이 HMM 뭐하는 회사냐고요? 케미컬선 다루는 회사인가요? 아니라고요. 컨테이너선을 메인으로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이어주는 그런 항로를 가지고 있는 HMM이라고요. 게다가 지금 영국을 시작으로 이 EU와의 무역협정이 시작될 건데 HMM 해운 동맹 어디랑 했다? 유럽이랑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항 경로에서 추가적인 이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 운임지수의 폭등이 나오게 된다. 왜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운임 비용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유가의 상승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운임지수 늘어나는 거 곱하기 뭐다? 수요 자체가 늘어난다. 이거 자체는 뭐다? 이 영업이익의 극대화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 매도를 진행하시냐고요. 왜? 영업이익이 급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주가 대비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PER 지수 자체가 낮아진 거잖아요. PER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한 번 더 평가를 받으면서 적정 주가가 상승되고 목표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니까 매도에 고민을 하시고 횡보를 깨고서 지금 이 구간에서 소폭 이득만 보고 아니면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만 더 손해를 보려고 매도를 고민하시는 우리 개인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 해드리러 온 거라고요. 이 내용 너무나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HM 주가 우상향 할 거니까 매수만 하면 되냐?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요. 왜?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리스크가 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중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 지금 증권담보대출이 24조 원가량 들어왔다. 게다가 외인들,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부르는 외인들의 자금 최근 2주 동안 순매수 몇 조? 7조가량 들어왔다. 그러한 자본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을 부양해주고 있다. 몇 포인트까지? 지수 한번 다시 봐볼까요?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고점 찍었죠.
3,130포인트 찍었다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과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20% 이상 격차가 나버렸어요. 이 20% 이상 격차가 났을 때 나오는 우리 과거의 움직임이 있죠. 어떻게 된다? 이 코스피 지수에 있었던 자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구간이 크게 나올 HMM, 분명 그 상승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꺾이면서 외인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움직이면서 주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나올 거라고요. 왜냐? 고객 예탁금 70조에서 24조 가량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본인데 그 외인들 지금 순매수 몇 조? 7조 가량의 자본들이 먼저 어떻게 코스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이 24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1억을 가지고서 주가에 들어갔는데, 주식에 들어갔는데 그 주식이 마이너스 7%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나 이자만 얼마 내야 된다? 10% 내야 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개인이 생각했을 때 이 자본 안 뺄 수 있냐고요. 바로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우리 한국 시장 자체가 그 안에서 자본의 움직임이 보여주는 걸 과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락했을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던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대응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010-5912-8706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HMM 주주분들 지금 계속해서 혼자 마음고생 하시고 오늘 주가 보시면서 그나마 마음에 안도하셨을 텐데 혼자서 여기서 매도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제 구독자방 들어오시라고요.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HMM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한다?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왜? 지금 상승 구간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타점 빠르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 초반이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다고요. 그 매수 타점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받아가시라?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만 받아가시나요? 아니라고요. 왜? 우리 매도 타점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분명 얘기 드렸죠. 왜냐?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해운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격하게 반응하기로 유명한 주가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아시잖아요. 이 하향폭 어떻게 했나요? 심리적 불안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고 저랑 같이 매도 타점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이 매도를 하고 나서 나오는 그 현금성 자산 2에서 3% 주는 은행에 넣어 놓을 건가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안전자산으로의 운용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안전자산으로의 운용까지 한번 이어가 보자고요. 안전자산으로의 운용이 뭐냐? 금 선물 있고 어떤 게 있나요? 달러 있죠. 달러와 이제 엔화까지 있죠. 달러, 엔화, 그리고 채권이 있잖아요. 40%의 단기 채권 가지고 계시라고요. 왜? 바로 매도를 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장기 채권 10% 정도 가지고 계시라고요. 왜? 7월 FOMC부터 시작해서 계속 금리 인하의 기대감 때문에 장기 채권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달러엔 몇 대 몇 비율 가지고 계시고, 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김치풀이면 빨리 붙으니까 몇 프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만 하셔도 7에서 10%의 수익률 나올 수 있다니까요. 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는 이 시점에 리스크를 더 가져가시면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다는 게 아직까지 거부감이 드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제가 구독자 방에도 그어놨죠. 이 본질선을 뛰어넘는 이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라 그랬나요? 아니라고요. 이때는 뭐 해야 된다? 매도를 잡으면서 차익 실현 구간에 가져가야 된다. 분할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차익 실현 구간에 가져가야 된다. 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에 대한 조정이 주가가 나왔을 때, 이 자본시장에 상장돼 있는 HMM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이 뭐다? 본질선 아래로 내려온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을 잡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 구간이 아니라 이 조정을 받는 이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매도를 하는 그러한 행위는 뭐냐? 이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을 만드는 그러한 행위라고요. 우리 물론 막대한 자본을 들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개인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개인 주주분들은 어떻다? 계속해서 자본을 만들어야 되고 추가 자본이 생길 때마다 매수 타점을 잡는 어떠한 투자? 적금형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자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드는, 수익률을 2에서 3%가 아니라 7에서 10%로 만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막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똑같은 HMM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누군가는 오히려 손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보자고요. 우리 지금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아침부터 보시는 그러한 노력과 플러스 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그러한 잠재력, 그리고 HMM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이러한 안목,
이거를 왜 보상을 안 받아 가시냐고요. 이러한 보상 수익률로서 받아 가시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이러한 능력들을 갖고 계심에도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구독자 방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내용들 받아 가시면서 수익률로서 보상 받아 가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다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많은 HMM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안 받으실 이유가 있나요?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이랑 본질선 정도만 보고 가셔서 대응하시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 이 노력과 이해력과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혼자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혼자서 내용을 모르시면서 손해보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들어오셔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HMM 주주분들 010-591-8706 제 구독자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HMM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 도와드리겠다고요. 들어오셔서 링크 받아 가시라고요. 왜? 지금 무역협정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 상승 나올 거고 그 주가 상승 이어가다가 과열됐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과열됐을 때 시장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이미 20%의 격차가 나버렸고 그렇게 되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빠짐과 이거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운용 자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투 얼마? 24조가 똑같이 움직이게 된다고요. HMM 시총이 얼마다? 24조다. 근데 개인들의 비투 자본 지금 얼마 들어와 있다? 24조가 들어와 있다. 외인들 얼마 들어와 있다? 순매수세만 지금 7조 가량 넘게 들어왔다. 이러한 자본들이 움직이는데 시총이 24조인 HMM 주가가 조정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락폭 한 번 더 견디지 말고 저랑 같이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 잡고 그 매도 타점 잡으신 다음에 그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으로의 운용까지 가져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상승 속폭 구간 나오면 그 40%의 단기 채권 구간 처분하면서 수익률의 극대화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 우리가 적금형 투자를 하는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거고 자본을 모을 수 있는 거라고요. 왜? 이 적금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복리의 마법을 부려야 되는데 이 복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1에서 2%의 차이만 나게 되더라도 극대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타점들 잡아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언제까지 감정적인 투자, 심리적인 투자 하실 거냐고요. 우리 이거 그만하자고요. 감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시고 조정이 나오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이러한 투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가 100번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주식을 투자해보신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다 피부로 느끼셨잖아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기 전에도 지금 뭐를 고민하셨냐고요.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만하자고요. 제가 이번에 얘기 드리면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부분 있나요? 없다고요. 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더 빠른 것뿐이지 감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다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보면서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사와 적절한 추세 전환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자본과 자산을 모으기 위한 복리형 투자, 적금형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 타점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폭등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아갈 거고 그거에 대한 안전자산 운영까지 잡아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 HMM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10,000%, 20,000%의 수익률 보장해드릴게요. 이러면 이건 거짓말이고 사기죠. 하지만 HMM 적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면 충분히 우리가 100%, 200%, 30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겠다고요. 저랑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몰라서 못했던 객관적 투자 저랑 구독자방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상 받으시면서 수익률 받으시면서 공부해 가시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HMM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많은 HMM 주주분들이 들어오셔서 안정적으로 수익률 뽑아 가실 때, 수익률 보장 받아 가실 때 혼자서 손해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 조정 구간에서 혼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HMM 주주분들 같이 손잡고 수익률 올려 보자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HMM 주주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요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딱 무상증자라는 키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구독자분들의 안목으로 고르셨던 종목에서 제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도와드렸다면 이번에는 제가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수익률의 극대화까지 만들어 드린다면 그게 진정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자료 가져왔습니다. 위에 그냥 번호 편하게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얘기 듣고 제가 선택해 드리는 종목 듣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 드시면은 위에 번호로 그냥 편안하게 히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선 종목 분석 영상에서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히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010-591-8706 그냥 히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최소 몇 프로다? 200%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렇다면 유보율이 8,000% 이상, 대주주 지분율은 40% 이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무려 몇 프로? 10,000% 이상,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은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인 종목들 3가지 가져왔으니까 오늘 제 보답 꼭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무상증자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상증자란 이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지가 않고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주에게 배분하는 행위예요. 이로 인해서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당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아직까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이 접근성의 증가, 낮아진 주가는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의 증가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면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켜요. 게다가 이 무상증자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자신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의 상승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는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호재로서 작용해요. 게다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의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200% 평균적으로 무상증자가 나온 기업은 200% 주가가 상승해요. 물론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됐을 때 정방향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에 한해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보였다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3가지 종목 확실한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보장된 기업이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직까지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시까지 가져왔어요. 무상증자 예시 한번 봐볼까요? 이 소룩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 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에서 무상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5거래일 연속 상한가 맞아서 44,000원 찍었다고요. 주가 원래 주가 최저 얼마였다? 4,600원이었다. 수익률 몇 프로? 1000% 나왔다고요. 진짜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률이 1000%가 나왔다고요. 다음 예시 어떻다고요? 다음 예시 한번 봐볼까요? 봉구 오면 똑같이 코스닥 상장사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 나왔다가 일정 부분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구간에서 뭐가 얘기 나왔다?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권리락이 걸리고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4거래일 연속 상한가 나왔다.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얼마였다? 4,000원이었다고요. 4,000원. 4,0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가 됐다? 54,500원. 수익률 몇 프로 이상? 1000% 이상 나왔다고요. 진짜로 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히든 종목 3가지 나옵니다. 히든 종목 3가지 한번 봐볼까요? 유보율이 몇 프로다? 무려 17,000%다. 게다가 매출액 증가율 얼마? 29%. 영업이익 증가율 얼마? 62%.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무상증자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차트는 어떻다? 영업이익 때문에 일정 상승 보여주다가 소폭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우리 전에 봤던 예시랑 정확하게 똑같은 구간이죠. 이러한 종목들만 가져왔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볼까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엔 유보율이 10,000%, 소폭 낮아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어떻다? 매출액 증가율은 무려 56%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67%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도 유보율이 10,000%인 종목이다. 게다가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우상향하면서 정방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고 차트가 상승했었는데 소폭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 무상증자가 나와서 권리락이 풀리면 어떻게 된다? 4거래일 연속의 상한가, 정말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알아가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200%의 수익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고요. 마지막 종목 어떻다? 유보율 15,000%에 매출액 증가율은 17%로 소폭 낮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엔 62%가 증가했다고요. 적자 기업이었는데 매출액이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줬다고요. 주가 어떻게 됐다? 정방향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바로 조정이 나와서 반등 나온 이 구간, 우상증자가 가장 나오기 좋은 구간이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세 가지만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위에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요. 전에 종목 코드 보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5912-8706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어차피 보답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